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잇몸 염증, 잇몸 고름 때문에 다른 치과에서 뽑고 발치하자고 했던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케이스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케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치료가 되는구나, 되는구나, 뽑지 않고 충분히 살리는 치료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아를 살리고 팔로우업을 해서 실제 뼈가 녹았던 부분이 뼈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케이스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꼭 이런 발치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치아를 살리러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좋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년의 남성분이 오셨는데 오른쪽 아래 어금니 뿌리에 염증이 있어서 타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많이 아프진 않는데 눌렀을 때 욱신거리고 쑤신다고 하셨고, 건드리지 않으면 특별히 불편감은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실제 금리가 되어 있고 뿌리 쪽에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임상검사상 오른쪽 하악 제일대구 하방에 잇몸이 부풀어 올라와 있고 촉진시 불편감이 있다고 보이고,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보이죠. 이런 주변의 정상적인 하얗게 된 구조에 비해서 뭔가 까맣게 뼈가 녹아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이 무엇이 과연 이거를 뼈를 녹게 했느냐를 봤을 때는 결국에 세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보면 대부분 뿌리에는 신경관이 중간에 센터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센터에 뭔가 신경치료가 과거에 아마 신경관을 못 찾았던지 어떤 이유에서 신경관이 많이 막혀 있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의심이 되는 거는 과거에 여기에 충치가 심했던지 아니면 과도한 삭제가 이루어졌던지 해서 이쪽에 뭔가 구멍이 뚫려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신경관 자체도 실제로 이렇게 신경관이 있으면 중간에 까맣게 보이는 이런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들이 실제로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기 위해서 CT를 한번 찍었어요. 근데 이제 CT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치아의 뒤쪽 뿌리고 앞쪽 뿌리인데, 뒤쪽 뿌리 이 중간에 보면은 까맣게 있는 게 신경관이고, 이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곳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 뒤쪽 뿌리는 채워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신경치료 마무리가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 바깥쪽에 이게 뚫려 있죠. 이게 뚫려 있는 게 이제 바깥쪽에 단단한 뼈가 녹았기 때문에 실제로 잇몸으로 부풀어 오른다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치아 바닥 부분, 저희가 이제 펄팔 플로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뚫려 있진 않아요. 그래서 뚫려 있진 않기 때문에 이게 뚫려 있지 않으면 한번 살려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앞쪽 뿌리에 신경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까만 점이 이렇게 CT상에서 보이면 거의 현미경으로 찾게 되면 거의 다 신경관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살리는 치료를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를 벗겨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렇게 아말감으로 이제 코어 부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아말감으로 치료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뭔가 세균이 이렇게 침입하는 거를 막지를 못해요. 아말감은 치아랑 접착이 되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치아랑 완전히 접착을 해줘서 위에서부터 다시 이제 세균이 내려가는 거를 막을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뭔가 제대로 머리 보강이 안 된 것도 치료의 실패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미경을 보고 이렇게 뭔가 제거를 다 해보면 이렇게 아말감이 이제 이 신경관 입구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그 전 선생님이 치료한 선생님한테 고마운 거는 이게 신경관 입구까지 아말감을 넣어줬기 때문에 실제로 신경관이 석회화되지 않고 찾을 수 있게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신경관이 여기 앞쪽 뿌리 2개가 있고 뒤쪽은 아마 2개가 있는데 2개가 만나는 형태의 총 4개의 신경관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균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약제를 넣어 놨고요. 보통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계통의 약을 넣어놔서 pH가 굉장히 높은 약제를 넣어놓게 되면 세균을 상당히 많이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오신 날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부풀어져 있던 거는 자동적으로 없어졌어요. 저는 항생제를 주진 않았고 아프시면 그냥 진통소염제만 조금 드시라고 하셨는데 자동적으로 이거는 치유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경치료를 마무리한 모습을 그 전에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던 게 자동적으로 없어졌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쪽으로 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치아가 살 수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까맣게 있던 부분이 치료가 끝나자마자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하얗게 됐죠. 뼈가 차 올라오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개월 후에 오셨어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하얗게 완전히 차 올라왔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건 아니고 저는 원인이 되는 신경치료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 뼈가 차 올라오는 건 환자의 몸이 한 거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의 치유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치아는 이제 얼마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치아는 과연 이거를 뽑자고 말하는 치과사가 있을까요? 그 치과사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 2개월 전에 이 치아를 만약에 환자분이 뽑고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하시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치아를 뽑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환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항생제를 먹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세균이 퍼져서 뭐 얼굴이 붓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고름이 심한 경우는 항생제를 먹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일단 우선 원인이 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를 완벽하게 하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뭐 치유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치과사를 꼭 찾으시고요. 저희는 항상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치과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제가 개원을 하고 치료한 환자의 케이스고요. 제가 예전에 개원 초반에 당신이 찾던 치과의사라는 블로그 명으로 포스트 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바빠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진료 틈틈이 이렇게 뭔가 영상을, 과거의 컨텐츠들을 갖다가 다시 동영상화 할 거니까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